1600개의 점포가 문을 닫은 셈입니다. 특히 대구, 대전, 광주는 지난 10월부터 12월 3개월 동안 상점 10곳 중 1곳이 문을 닫았고 전국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12.7%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이며 특히 대구, 경북, 세종, 충북, 전북은 8%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가 5군 중에 2군데가 문을 닫았다는 의미입니다. 자영업이 무너지는 것은 가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1월 실업자 수도 작년 대비 100만 명이 증가한 157만 명입니다. 외환위기 때 이후 1998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숙박, 음식, 도소매 같은 서비스 업종에서 90만 개의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일자리 감소는 20대부터 40대 사이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정부는 노인 공공일자리에만 예산을 편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일자리는 정부의 지원이 끝나면 사라질 일자리입니다. 지속 가능한 민간의 젊은 일자리에 돈을 투여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민생을 핑계로 4차 재난지원금을 또다시 뿌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을 4.15 총선에 맞춰 뿌려 쏠쏠한 재미를 보더니 이번 4.7 재보궐에는 더 큰 돈을 쓸 계획입니다. 3월 중 선별 지급을 하고 4월 선거 직전에 전 국민에게 뇌물을 줄 예정입니다. 1차 재난기업 지원금 14조 중 소비 진작 효과는 30%인 4조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효과가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증명된 눈먼 헬리콥터 머니를 뿌리는 것은 국가 재정을 사적으로 쓰는 행동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10년 재정전망에 따르면 내년 국가 채무는 1100조, 10년 뒤인 2030년에는 2060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내년 가구당 짊어질 국가 채무가 5,500만 원, 10년 뒤인 2030년에는 1억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가계 대출과 기업 대출을 포함한다면 내년 당장 가구당 빚이 1억입니다. 정말 이제 헬조선이라는 범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써서 효과는 있었을까요? 작년 세수는 8조가 줄고 정부 지출은 58조가 증가했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세가 16조 7천억이 감소하고 양도세, 거래세는 10조가 늘었습니다. 즉 자산 버블이 없었다면 30조 정도의 세수 결손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기업은 무너지고 부익부 빈익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 공유를 위한 플랫폼이지 이익공유제라는 허상뿐인 말이 아닙니다. 가계와 기업 부채가 증가할 때 이를 막아주는 최후의 보루는 결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보편복지보다는 필요한 계층에게만 복지가 돌아가도록 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공무원 고용과 같은 항구적 지출 증가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공무원을 줄여야 될 때지 늘려야 될 때가 아닙니다. 최근 행안부가 연세대 산업협력단의 의뢰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앙정부 부처 본부 인력이 4분의 1이 미래 기술로 대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자영업자들은 재난지원금보다는 무이자 대출, 대출 상환 연장, 최저임금의 신축적 적용과 같은 실효성 높은 보상책을 요구합니다. 오직 집권 연장만을 위해 80년대 운동권의 폭력적, 비전문가적 국정 운영으로 국가 재정을 파탄내고 자영업자가 흘리는 피눈물을 비웃는 문재인 씨를 하루빨리 끌어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